안녕하십니까, 박옥승입니다. 이번에는 세포생리 2장입니다. 2장 세포생리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서 그렇게 강의할 겁니다. 앞에 서론 해보니까 거의 10분밖에 안 됐더라고요. 제가 30 몇 분 녹음해봐야. 그래서 한 20분씩 짧게 세포생리는 두 번으로 나눠서 그렇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박옥수입니다. 해운대 국민병원 응급실에 있고요. 흉부외과 전문이고 동원과학기술대 학생들 위해서 일단 동영상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생략이 뭐냐? 왜라는 펑션과 어떻게라는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제 생명체는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 변화나 외부 변화에 보상을 성공하면 건강하고 보상이 실패하면 빠이빠이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되먹임이 있습니다. 양성 되먹임. 계속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 분만, 배변, 수유, 응고 이런 것들은 양성 되먹이고 나머지 체온, 혈당 이런 것들은 전부 음성 되먹임이라는 거죠. 자, 동위원소는 중성조 수가 다른 거를 동위원소라고 하고 의학에서는 뭐 갑상선이라든지 패시티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나트륨은 뭐 고혈압 얘기는 뒤쪽에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폐하가 낮을 때, 몸에 산증일 때 헤모글로빈의 분자 결합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산소를 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폐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어떤 했습니다. 자, 그리고 AMP, 사이클릭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요렇게 모노포스페이트,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트리포스페이트에서 디포스페이트 빠지직 하면서 인산이 하나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ATP가 에너지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도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을 알아볼 내용은 일단 전반적인 걸 살펴보면 세포생리입니다. 세포생리. 세포는 사실은 공장이에요, 공장. 우리 몸에 수도 없는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근육 공장, 신경 공장, 거기다 백혈구, 그 인체를 구성하는 각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는 결국 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리학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이 공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무슨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3장 넘어가면 이제 신경이 나옵니다. 신경이라는 공장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육 나옵니다. 근육에 대한 공장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세포 단위로 잘 이렇게 쪼개서 봐야 왜 어떻게를 잘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 생리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포는 공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듣다 보면 간단합니다. 보실까요? 공장은 벽이 있죠, 벽. 세포막이라고 하는 공장에 벽이 있습니다. 문도 있고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죠. 공장에 들어가면 이제 지어센터도 있어요. 이제 통제실이라고 하죠. 그걸 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라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차량의 껍질도 있어야 되고 엔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어야 되죠. 뭘 통해서 제어실에서 얘기해주는 그 설계도 따라서 제품을 만들게 되겠죠. 각 기능들마다 그렇게 세포 구조물들이 있다는 거죠. 또 공장을 돌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뭐 발전소 같은 에너지. 그게 바로 사립체,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바로 중요한 ATP가 나오게 되고 이런 만들어 놓은 놈들을 모으고 저장하고 분류하고 이런 뭐 골지체 이런 놈들도 있고요. 그 제품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라든지 불량품이나 이런 것들 처리해주는 소각장도 있어야 됩니다. 청소부라 불리는 라이소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공장에 막 바닥에 깔려있는 레일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한 공장을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할게 세포생리의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할게 세포막에서의 물질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그건 둘째 시간에 할 거고 지금 첫째 시간에는 이런 전반적인 세포 공장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슬라이드 따라가시면 이제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장이. 세포와 조직은 곧 공장이다. 생산 제품에 따라서 공장의 성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췌장에 있는 공장이다. 세포다.
인슐린 만드는 놈이 있을 거고 글루카곤 만드는 놈이 있을 거고 또 대부분의 췌장에 있는 놈들은 소화액을 만듭니다. 이자액이라고 하는 뭐 그런 공장. 그리고 근육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신경은 신경 전달을 통해서 뭐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공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 또 보시면 원재료가 있고 공장 안으로 여기 지금 공장에 그 벽은 없지만 뭐 펜벨트 벨트처럼 쫙 돌아가서 마지막 출구되는 뭐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보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어느 공장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고 있자. 뼈세포, 신경결합, 뼈대 근육. 아, 뇌신경세포는 공장 모양이 희한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지방세포, 뭐, 난자, 정자, 여러 가지 세포들, 인체에 있는 세포들은 모두 공장이다. 지길 정도로 얘기하죠, 공장입니다. 자, 공장의 이제 세포의 구성을 먼저 볼게요.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포막, 세포질, 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이라는 공장의 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 제어센터라고 하는 핵이란 부속품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찌끄레기들 소위 말해서 그 공장 안에 그거를 이제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뭐 세포막은 내부 구성 물질로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하는 벽을 형성하고 있다.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들락달락거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이죠. 공장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세포 소기관들. 각 파트에 만들어내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라고 보면 되죠. 핵은 DNA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DNA는 설계도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 자, 세포 구성을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핵도 있습니다. 제어센터, 에너지를 만드는 사립체, 뭐 막, 그 다음에 형질막도 있고, 그리고 뭐 무과립 형질막, 내세막, 뭐 이거는 이제 SER이라고 보통 하죠. 과립 형질 내세막은 R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에 좀 가까이 있죠. 그 이유도 있죠. 골지 복합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먼저 세포막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많이 들어봤다 그죠? 영양소죠. 이런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도 만들지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 얘기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근데 이게 세포막에서는 서로 조금 교차되면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지질, 뭐 여기 보시면 이중 지질층, 단백질, 당지질, 뭐 이렇게 당이랑 지질이랑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당이죠. 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도 지방에 들어가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근데 두 개씩 이렇게 붙어서도 구성이 되어 있죠. 당이랑 단백질이 붙어서 당단백질, 당이랑 인지질 붙어서 당지질, 뭐 콜레스테롤, 인지질 붙어서 지질 이중층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자, 다음 보시면 막지질입니다. 지질. 인지질, 콜레스테롤, 당지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장 벽이 이중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루는 게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당지질은 지질에 탄수화물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덩어리가 박혀 있죠. 예, 이거 설명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박혀 있는 것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사실은. 단백질이 박혀 있고 인지질이 주로 지방 이중 인지질층이 벽을 구성하고 있고 단백질이 뭐 통과하면서도 박혀 있고 밑에서 그냥 따로 박혀 있기도 하고 안과 밖에 박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기도 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 지방으로 싹 벽을 구성하고 단백질은 그냥 문이나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일으키는 단백질 그리고 창문 작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탄수화물, 당지질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 공장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판이죠. 간판. 그 공장의 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백질, 제가 뭐 창문, 출입문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 내재 단백질, 표재성 단백질, 내재 단백질이 끼어 있는 것들이에요. 표재성은 외부와 노출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다시 색깔 칠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것들입니다. 자, 막 탄수화물은 간판이다. 네, 그렇죠. 세포의 전령에
특이한 막수성체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탄수화물 보고 이놈의 공장이 뭘 하는 공장인지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포 안에다가 어떤 재료를 줄지 말지 고민한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거죠. 자, 막탄수화물 색깔 조금 칠해 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세포막의 작용은 뒤쪽에 세포생리 2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읽어만 볼게요. 장벽입니다. 구조물처럼 장벽을 하고 운반을 합니다. 셀렉티브 트랜스포트. 필요한 거 주고받고 할 수도 있다. 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의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징을 나타내는 표지자가 마커도 되기도 하고 케미컬 리액션 뭐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또 수용체도 될 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또 특수한 세포 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세포막만 잘 알더라도 나중에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굉장히 세포막이 중요한 클루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포커스죠, 사실은. 세포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 내액이라고 안에 이온, 영양,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 작은 분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포함물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색소 같은 멜라닌 색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세포 소기관이죠. 작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들고 분류하고 모으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차체는 인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엔진은 단백질입니다. 세부 부품들은 탄수화물이죠. 차의 껍질이 어찌됐든 엔진이 조금 중요하겠죠. 이 다른 말로 단백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세포의 주된 역할이 아마 물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공장의 성질이 된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자, 세포질 그물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세포질 그물에게 좀 뜬금없어요. ER이라고 합니다. ER. ER에는 두 가지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듯이 SER이 있고 RER이 있습니다. RER은 R인 게 러프라는 뜻도 되고 왜 러프냐?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만드는 놈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놈이 RER이 되고 스무스 ER, SER은 이놈은 붙어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단백질 만드는 것보다 지방이나 여러 가지 지질을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죠. 그리고 단백질 중요한 걸 만들어내는 그러면 제어를 하고 대본을 보고 혹은 뭐 설계도면 같은 거를 누가 가지고 핵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제어센터라고 하는 핵 바로 옆에 RER이 붙어 있고 왜? 정보를 바로 주면 리보솜에서 바로 단백질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그 옆에 SER이 붙어 있는 형태를 띈다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확인됩니다. 핵 옆에 제어센터 옆에 단백질하고 뭐 만들어내는 RER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SER이 붙어 있어서 지방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RER은 단백질 합성, SER은 지방 대사.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게 핵이죠, 핵. 핵막. 요게 세포면, 요게 핵이죠. 핵막을 크게 확대해 보니까 요게 핵이고요. 붙어 있는 게 뭐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것들 있죠. 그걸 확대해 보니 이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핵 바로 옆에 RER이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무가리, 그러니까 SER이 되는 거죠. 리보솜 금방 얘기했습니다. 조그만 단위인데 실제 핵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딱 고정되어 있는 놈도 있어요. 아래아래 붙어 있는 놈은 고정되어 있고 막 돌아다니는 놈도 있습니다. 이거를 프리 리보솜이라고 하는데 자, 단백질 합성에 책임지는 놈이 이 리보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핵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메신저 RNA가 결국 DNA라고 하는 정보를 한 가닥으로 뺏겨서 밖으로 정보를 가지고 나오면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단백질 아래 단계는 아미노산을 붙여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골지체는 뭐 앞에서 제가 박스에는 뭐 탄수화물 만든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골지체는 sorting, modification, packaging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 이런 것들 뭐 부품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 거죠. 저장해놨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골지체에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핵이 있고 RER에서 단백질 만들고 이 옆에는 SER이 있겠죠. 뭘 자꾸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 이 골지체에서 모으고 패킹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포 소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ATP입니다. ATP. ATP를 만드는 사립체.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여기 보시면 뒤쪽에 이제 영양과 대사 이런 쪽에서 하면 되는데 글루코스 3분자가 산소가 없으면 ATP를 2개밖에 만들지 못해요. 근데 산소가 있으면 이 사립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만들어서 TCA 사이클, 피브릭 액시드 뭐 이렇게 바꿔서 하면 아세틸코인 피브릭 액시드 뭐 이런 과정을 30개, 32개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어서 ATP 2개 만들 것이냐, 산소가 있어서 30개 만들 것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는 이유거든요. 그 중요한 장기가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 사립체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런 과정들은 나중에 다 할 거고 사립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이 많이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장기 많겠죠. 정자, 꼬리 뭐 이런 데는 뭐 사립체 꽉 있습니다. 근육 같은 데도 사립체가 많이 있겠죠. 세포의 특성에 따라서 사립체 종류가 개수가 달라지겠죠. 여기 보시면 사립체 DNA 변이에서 많은 질환들이 발생합니다. 당뇨, 갑상선, 신경발작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암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를 좀 조작을 하면 암 치료도 되지 않을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소솜은 청소부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다 쓰고 남았던 골지체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 용해 소체 라이소솜이 붙으면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청소부입니다. 소각장. 그리고 이제 뭐 과산화소체, 페록시점,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도 있고 선모나 편모, 세포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편모는 사람 세포에서는 정자에밖에 없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미세섬유, 미세소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공장의 골격을 딱 유지를 하게 되고 마치 팬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런 구조물을 안정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세포 포함물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핵입니다. 핵은 사실은 정보센터고 제어센터입니다. 통제를 하고 있겠죠. 그럼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통제실 들어가려면 문이 있겠죠. 핵막이 있고 정보가 있겠죠. 그게 핵소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설계 도면 자체를 염색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제실 이렇게 돼 있죠. 문이 있고 정보통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핵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막이 이렇게 돼 있고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고 요 바로 뒤에는 뭐 있댔죠? RER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핵소체가 있고 핵막 그다음에 안에 있는 염색체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자, 핵막에는 핵의 구멍이 있어서 물질 교환의 통로가 된다. 핵소체는 단백질 많이 생산한다. 정보가 거기 다 담겨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염색질에는 실제 유전자가 있다. 그 DNA라고 얘기를 하죠. 더블 헬릭스로 돼 있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염색체를 풀어젖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더블로 해서 DNA가 이렇게 있다. 이 안에 정보가 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 간단히 하고 처음에는 끝날 건데 세포 분열은 사실은 공장이 커지는 거죠. 제2공장 바로 옆에다가 생산량이 많으니까 혹은 공장이 퇴화됐으니까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공장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려면 일단 뭔가 많이 생산해놓고 쪼개진다는 거죠. 많이 생산하는 과정, 그거를 이제 사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쪼개지는 과정을 유사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장 1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장이 자랄 때 덩치만 커집니다. 일단 뭔가 좀 많아져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근데 합성기가 딱 되면 실제로 DNA가 2배가 됩니다. 중요한 그 설계 도면이 2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세포 분열의 마지막 준비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실제로 공장이 나눠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유사 분열이라고 하죠. 전주 후 말기 이렇게 해갖고 빨간색으로 2개를 해놓은 게 이게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병리학에 가면 이게 암세포로 갈 것이냐 정상적인 세포로 갈 것이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 2군데의 체크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사이기, 지원, 대사, 단백질 합성, 성장 활동이 왕성하게 되고
S기는 DNA가 2배로 된다고 했죠. G2기로 넘어가면 효소와 단백질 합성을 증가해서 실제로 이제 유사 분열기로 들어갑니다. 전, 중, 후, 말. 그래서 뭐 전기에는 염색체 응축된다, 방추세가 출현한다, 중기되면 배열된다, 후기에는 잘라진다, 종기에는 분할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주, 후,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병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해야 될 체크포인트 1, 체크포인트 2가 됩니다. 아, 성장을 많이 하는데 활성이 많아졌는데 실제 DNA가 2배로 되는 이 지점. 이게 체크포인트. 작용하는 여러 가지 유전 물질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실제로 공장이 나누어지는 G2에서 M, 그러니까 유사 분열로 넘어가는 이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암세포로 바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생물이라서 박스 3에 잘 적어놨으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된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사분열은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건데, 이 감수분열은 합병이죠, 합병. 공장 대 공장이 합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공장은 2개로 나눠질 것 같으면 그냥 안에 있던 실제는 제일 중요한 게 DNA죠, DNA. DNA가 2배로 뻥튀기 해서 반반씩 나눠가지면 똑같은 놈이 생기는 거고, 감수분열은 일단 반으로 줄여 나놓고 붙이고 하면서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쭉 읽어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처음에 정모세포는 46개, EN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감수분열을 딱 하면, 이게 23개짜리가 N이 2개로 딱 되죠. 그 놈이 그 다음 거는 사실은 뭐 체세포 분열하고 비슷하게 그냥 N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정모세포가 4개의 정자가 된다는 거죠. 수체로 따지자면 EN이 아니라 N이 4개가 된다는 거죠. 난자는 똑같이 4개가 되는데 3개가 극체로 퇴화돼 버리니까 하나만 실제로 반수체로 하나만 남는다는 거죠. 책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비교해 있는 건데요. 한 번의 세포 분열을 포함한다. 2번의 세포 분열을 포함한다. 뭐 배수치 2개인데 반수체가 4개까지 생산된다. 유전 물질 교환은 없죠. 근데 염색체 일부분이 교환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고 보시면 쉽습니다. 간단하게 일부만 정리하면 세포가 있다. 공장이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슨 물질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진다. 세포벽이 있습니다. 공장벽이 있습니다. 세포막.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질 안쪽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핵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기관마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RER 핵은 정보를 갖고 있고 제어 통제 시스템을 하고 있다. 염색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RER, SER 있으면서 단백질, 지방을 만든다. R은 리보솜이다. 단백질 만든다. 그래서 그놈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역할은 골지치에서 한다. 거기에 대한 에너지 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사집체에서 한다. ATP를 만들어서. 그리고 다 뭐 찌꺼기 같은 거 남는 것들은 과립표체인가요? 라이소솜에서 해결을 하게 되죠. 소각경처럼. 그래서 세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